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탄탄한 방위 산업을 유지해왔지만 주로 국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의 해외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의 경우 유저클럽만 10개국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신궁에 이어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53은 수출 계약에 성공하자 유럽은 노골적으로 K방산에 대해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견제들을 뚫고 루마니아와의 협상에 성공했고, 심지어 이번 계약은 독일 및 튀르키예와의 경쟁을 뚫고 성공한 것이어서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하나는 이미 호주 수출에 성공한 레드백 장갑차를 앞세워 루마니아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K방산의 인기가 높아지자 천조국이라 불리는 군사대국인 이 나라조차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국 방산이 잘 나가는 걸 배아파하면서 한국을 견제하는 나라들 역시 많아졌습니다. 대체 어떤 나라들이 한국의 성공을 배아파하면서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 중인 또 한 나라는 어디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한국은 K9 운용부대에서 K9을 완전히 수동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군은 포탄의 신관을 일일이 손으로 돌려가면서 끼우고 스패너로 단단히 체결했습니다. 그 뒤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계산한 좌표로 팔이 빠져라 레버를 돌려서 포탑 각도를 맞추고 그제서야 한 발을 겨우 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30초 이내의 발사, 15초 이내의 사면발 발사 등의 스펙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방송은 옳다구나 하며 이 장면을 내보내며 K9 자주포가 완전 자동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수동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K9 자주포의 완전 자동화는 환상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일부의 부대에서만 완전 자동화될 뿐 일선 부대에서는 저렇게 낙후된 수동 시스템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자주포를 운용하는 등 낙후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야말로 과도하게 넓은 땅덩이에 여기저기 퍼진 군부대에 모두 제대로 된 보급을 할 수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성능으로 무기를 운용하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중국은 한국 역시 자신들이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 몇 차례 개량을 거쳐 나아진 자신들의 자주포를 홍보하면서 중국 자주포가 한국을 따라잡았다는 사실을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눈치채셨겠지만 한국이 앞서 보여준 수동으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은 자동장 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수동으로 포탄을 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수동으로 포를 쏘는 훈련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K9의 자동장전 장치는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쟁 기종들 대부분이 자동장전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방산 강국들이 자동장전의 장점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숙련된 병사들의 빠른 손놀림이 믿음직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군비 증강이 다시 전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각국이 더 많은 장비를 도입하게 되고 병력 역시 대량 충원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숙련된 병사를 육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는 국가는 늘었습니다. 이러니 좀 더 많은 병사들에게 자주포 운용 능력을 부여하게 하려면 자동장 전장치는 이제 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시류를 타고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80%를 독식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강국들 역시 한국의 자동장 전장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한국군이 보여준 영상에서 K9을 수동으로 운용하는 모습이 나오자 옳다구나 하며 이를 K9 자동장전은 허구가 아니냐며 한국군 깎아내리기에만 열중했던 것입니다. 한국방산 깎아내리기에 열중하며 한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국가의 대표주자는 중국 외에도 프랑스가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놓고 한국 방산을 꼭 유럽에서 도입해야 하느냐며 콕 집어 한국 방산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프랑스가 선봉에 서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막으려 하자 K9에 많은 관심을 보이던 슬로바키아는 돌연 프랑스 자주포로 등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독일과 프랑스 연합전차를 500대가량 발주했다가 이들의 만성적인 납기 문제와 가격 등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한국의 K2 전차가 물망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탈리아는 다시 독일의 라인메탈 링스 전차를 포함 500대를 발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일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거의 끊어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의 자체 군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를 제쳐두고 유럽의 무기들을 도입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란 생각입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의 선택은 아마도 나중에 커다란 후회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만일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과 유럽연합동맹의 고리가 약해지면서 유럽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여나갈 것이며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연합은 더욱 활개를 치고 군사 분야 협력도 매우 깊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고려해 하나라도 더 방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마크롱은 자신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유숨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겁니다. 체코도 유럽 영내 거래를 선호했을 수 있지만 한국이 제시한 파격적인 가격을 물리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손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러시아로 인해 한국이 큰 이득을 봤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직후 많은 국가에서는 러시아 원전을 매우 꺼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 역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실제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복수의 국가가 한국을 제치고 러시아를 택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제 많은 부품을 수월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반면 부품 공급에 있어 한국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도저히 이 부분에서 한국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단 한국은 공급 체계가 단일 국가 내부에서 해결해 시스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원전 같은 경우 프랑스 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연결되어 일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두산을 비롯해서 한수원 등 여러 기업이 모두 한국에서 단일 프로세스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프랑스 원전은 영국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기타 국가에서도 수년간 고장이 나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여러 국가가 개입되어 있으니 프랑스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 같이 서방의 제재도 받지 않아 부품 수급이 훨씬 원활하고 일처리가 빠르며 체코 원전을 5년 이내에 건설할 능력이 되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러시아가 스스로 자폭하면서 원전 시장에서 밀려나 한국이 올라온 셈이고 프랑스는 애초에 한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 한국 방산의 약진을 막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미 블룸버그에서 결국 K2와 K9이 유럽을 지배하며 한국 방위 산업이 전 세계 4강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콧대 높은 미국조차 이제 진지하게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최근 중국 군사력 확장 대응에 고심하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기 공동 생산, 특히 K9 자주포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 육군 조달청이 수장 더그 부시는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전역의 국가들과 군사 공동생산 양자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중에서도 방위산업이 특출나게 발달한 대한민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국익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에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의 숫자와 종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이후 그 무기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의 규모가 결코 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한국 방산업계의 오랜 수건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방산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미국이 왜 갑자기 무슨 이유로 입장을 바꾼 것일까요? 최근 미 육군 실무자들은 워싱턴에서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만나 자주포 시스템에서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무기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개발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전역의 국가들과 군사 공동생산 양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록히드 마틴의 유도형 다연장 로켓포에 사용되는 로켓을 호주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시 조달청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과 무기들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다면 정말로 두 나라의 윈윈이 될 것이다. 이미 한미 양국은 함대를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고 비슷한 종류의 항공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유지 관리를 포함한 군수지원 측면에서 두 나라를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첨단 기술 역량을 갖춘 방위산업 기반을 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많은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고 협력 생산 기간을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 여기에 대해 한국 방위사업청장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한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새로운 무인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무인 시스템을 무기체계에 적용해 새로운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방위사업청은 미 조달청 부시청장에게 한국산 무기들을 홍보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155mm 자주포 K9 썬더를 미국군의 신형 자주포 수주전에 진출시키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강조하자 부시 조달 청장은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시 조달 청장은 52구경장 155mm K9 자주포는 매우 진보된 시스템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미국의 자주포 시스템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장 전기능이라고 설명하며 K9 썬더가 미국 자주포 수주전의 잠재적 후보 중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부시 조달 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자주포 수주전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55mm 포탄을 연이어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은 우리 미국에게 있어 극도로 중요한 핵심적 요소다. 역사상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렇게 능력을 인정하며 강력히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던 적이 지금 말고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압박 등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지만 분쟁 상황에서 매우 긴 공급망에 의존하기보다는 동맹국과 함께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생산, 유지, 보수하는 것이 미국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그것은 부시 조달 청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군은 BAE 시스템즈가 제작한 자주포 M109A7 팔라딘의 길이 9m의 58구경장 주포를 교체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거리 연장 자주포 ERCA 프로그램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목표는 개량된 포신으로 155mm 포탄을 70km 거리까지 발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현재 M109A7 팔라딘의 최대 사거리보다 30km 이상 늘어난 것으로 좀 더 넓게 보면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를 보유하는 것은 지역 분쟁을 고려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분쟁 상황에서 미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매우 긴 공급망에 의존하기보다는 동맹국과 함께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급물자 수리부품 수리 능력 및 탄약을 구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적에 대한 일종의 억지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수지원 공급망과 공급 경로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는 고도의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국이 한국 무기의 미국 진출 및 전통적 무기들의 한국 내 공동 생산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은 조만간 실현 가능한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